최근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영월 상동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어진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해결될 수 있을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봤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강원도가 추진 중인 평화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강릉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대거 투입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기대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한 정부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원도 의원들의 질문마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집니다.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강원도가 계획한 평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금강산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들 그래요 지금. 아무런 교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만 계속 연결고 있고. 지난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면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는 대한체육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인 아이리스포츠컵 평양 개최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 이런 게 이제 주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서로가 반목할 때 악수도 해야 되고 서로 교류해야 되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와 영동 북부 지역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경일 고성군수와 이강훈 고성군 번영회장 등도 참석해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7일부터 4월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평화학술대회에 참가해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과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최소한 좀 파괴될 수는 있게. 그다음에 그 원산 관광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강원도가 올해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활성화에 투입한 예산은 1,400억 원가량. 강원도는 내년에도 평화사업 예산을 700억 원가량 편성하고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가 6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11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500억 원, 약 7.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1,300억 원을 편성하고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클러스터 조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 등이 시행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3조 78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밤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도 내 일부 스키장들이 개장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휘닉스 평창은 지난 8일 새벽부터 2개 슬로프에서 올가을 첫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평창 용평 리조트도 지난 9일 자정부터 2개 슬로프에서 제설기 6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 스키장은 오는 16일부터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듯 밤낮 없이 집 근처에서 폭격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영월 상동 주민들에게는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개별 소송 없이 군사시설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수십 년째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하고 소통과 상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떨어뜨리고 그냥 샥 지나가요. 하도 그냥 면역이 돼서 땀이 나죠. 스트레스 받지.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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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보상하라! 제가 있는 이곳은 영월 상동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군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격장이 들어선 건 지난 1981년. 한미 공군 전투기가 폭탄 투하 훈련을 벌이는 최북단 공군 전술폭격 훈련장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날이면 온 마을에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붕 소리. 그리고 비트 폭격기 오면은 여기서도 몰라요. 그냥 멀리서 와서 떨어뜨리고 그냥 샥 지나가요.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폭격 소리가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카사닥 이래 막 꽁꽁하고 막 사람들이 금방 오는 사람들은 저에 올뜨기 사는 애. 기름 유출과 폭탄 잔해 등으로 토양과 수질오염까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공기도 좀 물 부족한 동네. 물을 일단은 물이 안 좋고 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공기도 안 좋지. 먼지가 많이 나니까 폭격을 할 때마다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영월군 상동읍 인구는 모두 1000여 명. 주민들은 영월 상동읍 전체가 사격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지난일 대책위를 꾸리고 단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동읍 번영회와 상동읍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상동 공군부대 폭격장 소음 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40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인원이 한 100여 분 더 계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군소음법은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이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군 소음법 통과로 40년 동안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철원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포사격 훈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오는 13일 포사격 훈련장 갈등 해결을 위해 서금석 포훈련장 피해대책위원장과 안준석 육군 5군 단장, 이현종 철원 군수가 참여해 민관군 갈등관리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군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 포훈련장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철원 문해리 훈련장과 용화동 피탄지 등 포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첫 국제영화제인 강릉국제영화제가 연일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상영되는 영화 작품, 강릉을 방문한 유명 감독과 배우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영화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일명 기프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영화관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화제가 펼쳐지는 대형 영화관과 독립영화극장, 강릉아트센터에는 평일 오전부터 단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어린이 관람객을 타겟층으로 한 가족영화 패밀리 기프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패밀리 기프는 성장통을 담은 강릉 틴즈와 애니메이션 위주의 강릉 키즈 등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로 구성됐습니다. 패밀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뭐 더빙도 있고 그러길래 애들 데리고. 청소년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영화는 상영 전 영화 해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빌리는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사는 11살 소년입니다. 여기 오신 학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릉에서 국제영화제는 뭐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이제 정동진에서 독립영화를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제영화까지도.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와 문학, 거장과 신예 영화인들의 조합을 통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집니다. 신예 감독들의 탄탄한 데뷔작을 선보이는 프리미어 기프, 고전을 복원해 상영하는 클래식 기프, 가족들이 함께 보는 패밀리 기프로 나눠지며 강릉아트센터와 지역 영화관, 경포해변 일대에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고령 지역 상인들이 입주하는 시니어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창 봉평에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평창군 봉평장 유휴 부지에 고령 지역 상인들이 입주하는 특화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화시장에서는 약초와 꿀, 옛날 먹거리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게 되며 복구와 웰빙 추세에 맞게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11일 춘천 교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희망복지재단이 마련한 연주회에는 홍천 내촌초교와 삼척 근덕초교 등 도내 6개 학교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작은 학교 인재 20명에게 장학금 50만 원씩 수여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인제 가을꽃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제군은 세계축제연구소에 지난달 열린 인제 가을꽃 축제 평가를 의뢰한 결과 관람객 80% 이상이 축제 참여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 참여객들은 1인당 평균 4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응답자의 70%가량은 인제에서 숙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제군은 행사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음식 상품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선군이 제1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6월 강원도 공무원 임용 시험에 기술 직렬의 미달 사태로 인해 결원 보충으로 실시됩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9급 20명으로 사회복지와 산림 지원 각각 4명과 일반 토목 6명 등이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7일 실시되고 면접을 거쳐 12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등입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6년 2,300여 건에서 2017년 3,100여 건, 지난해 5,100여 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ITS 채용 박람회가 오는 14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LG유플러스와 사인텔레콤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1:1 개별 취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강원도 산림관리과 직원들이 11일 속초시 영랑동을 찾아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속초시 영랑동은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산불 진화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열던 가을 체육 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과 땀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강릉 경포동에서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인 청향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4년째 집수리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포동 저소득층 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 1,200장과 쌀 10kg 6포대, 라면 6박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봉사자들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동네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는 국제축구대회가 내후년 평창에서 열립니다. 강릉국제회의센터는 11일 2021년 아시아 로봇컵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평창으로 2018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평창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대회는 5번째 아시아 로봇컵 대회인데요. 20개국 300팀으로 3,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평창이 동계 스포츠뿐만 아니라 e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휴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무려 9조 5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직원들은 11일 강릉역에서 휴면 금융계좌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해 정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파인을 구축하면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숨어있는 내 금융재산이 없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응원하기 위해 양구사과향토사업단과 양구사과연합회가 지역에서 재배한 사과를 수험생 300여 명에게 선물했습니다. 11일 양구고와 양구여고, 강릉 외고 등에 전달된 사과에는 수능 대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수험생들이 잠시나마 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2일 화요일까지 우리도 저녁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 수능 당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가을 황사도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입시 추위에 대비한 복장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3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춘천 13도, 원주 14도, 속초 17도로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기온 변화가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수능 전날 비 소식이 있겠고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이번 한 주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올해 수능일 입시 추위는 2년 만에 찾아오는 영하권 추위로 우리 지역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